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기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건축사진, 상업의 영역과 순수 예술의 영역, 그 경계는 모호하지만 한번 션팍 사진작가가 나름대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경계선, 과연 어디까지가 순수 예술의 영역의 사진의 표현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라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건축 사진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된 순수 예술 영역의 사진을 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션팍 사진 작가의 사진 언노운 시리즈는 대체적으로 풍경을 담고 있지만 이 건축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 건축물들이 랜드마크가 아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업사진 작가님들이 찍는 작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작품에 대한 비교를 좀 하고자 저번 달 말쯤에 끝난 7월 말에 끝난 김용관 건축사진 작가님의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연희정음이라고 해서 김중옥 건축가님의 가정집 주택으로 쓰였던 곳을 예술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 탈바꿈이 된 곳이 바로 이 연희동 핫플레스에 있는 연희정음이라는 곳인데요. 이 공간에서 김용관 사진 작가님이죠. 풍경으로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건축 사진을 좀 꼼꼼히 보고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타미 준이라고 해갖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포도호텔부터 해갖고 이제 숙박으로는 비오토피아에서 잔 적도 있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비오토피아 투어까지는 아닌데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운전해서. 여기 수풍석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수풍석 미술관 자체가 이제 물, 그 다음에 뭐 바람, 그 다음에 돌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테마를 구성한 미술관인데, 이 제주도가 이제 돌과 바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물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포도 호텔부터 해가지고 이타미준 작가님의 작품을 보기에는 비오토피라는 공간 굉장히 럭셔리하고 약간 개인 별장이라 기업들 총수님들 별장처럼 쓰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하루 잤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이뻐요. 그래서 아, 부자들이 이런 데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용관 건축사진 작가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이제 이타미준 작가님은 일본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작업했던 사진 작가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진 작가님이 건축 사진 작가님이시겠죠. 이타미준 작가님은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의 비오토피아의 수풍석 미술관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김용관 사진 작가님한테 이제 컨택이 와서 이타미준 작가님이 나름대로 내 건축은 이런 식으로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좀 자신 있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혹시 거절하셔도 돼요 라는 이제 강한 마음을 갖고 얘기를 했었다. 그땐 좀 젊어서 그랬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타미준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건축도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의 어떤 시각과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뭔가 당신이 시켜서 하는 오퍼레이터라는 뜻을 많이 쓰시는데, 오퍼레이팅 하는, 그러니까 작동하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는 작가는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업이니까 이게 성사가 된 걸로 알아요. 물론 김용관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작가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 인터뷰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게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됐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상업사진 작가긴 해도 나름대로 나의 색깔과 나의 시선을 가지고 이타미준이 됐든 그보다 더 유명한 건축가가 되더라도 건축 사진 작가라면 그 시선을 가지고 나만의 시선으로 촬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게 풍경 속에 이제 건축미를 담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상업적인 영역하고 저의 순수 영역 쪽에서의 어떤 풍경 사진이라고 하면 좀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저작권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는 기획단에서부터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관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타미준 작가로부터 인정받은 작품이 바로 성미술관 2005년도에 촬영한 건데, 뉴스를 통해 갖고 제주도에 눈이 너무 많이 온다, 뭐 10cm 이상 온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이때 찍으면 사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후배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작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오토피아에 간 거죠. 그래서 수풍석 중에 제가 알기로는 풍미술관하고 성미술관 두 군데를 찍으신 것 같은데, 특히 성미술관 작품이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아닌가. 2005년도 작품인데 제가 봐도 좀 멋있어요. 그때 필름으로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하러 갔는데 조마조마했대요. 현상소에서 이제 사진이 혹시라도, 필름은 이제 보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상소에서 딱 나왔을 때 잘 찍혀서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찍힐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를 타고 미술관 찍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든 차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미술관은 이제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못 찍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를 그려내고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도 순간 너무 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많이 찍은 것도 아니다. 뭐 그 짧은 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사진이 아닌가. 이타미준 작가님이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자기가 미술 쪽 관련된 이제 미술관 촬영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유명 건축물을 찍게 되는 시작의 발판이 바로 이타미준의 성미술관, 풍미술관 촬영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제 눈이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눈을 뚫고 가서 촬영을 했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 촬영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풍경사진 작가다 보니까 저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 사진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게, 사실은 언노운 시리즈 찍을 때마다 매년 한 번씩 찍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진이 아마 포스트가 될 거다, 가장 앞선 사진이 될 거다라고 느끼는 게 찍을 때부터 알아요. 이게 메인 사진 되겠다, 이게 퍼스트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찍을 때부터 느낌이 오거든요. 아마 5일, 6일, 뭐 다음 주까지 찍어도 이 정도 퀄리티의 사진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그냥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사진 작가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이 될 것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추측이 되고, 그 추측대로 그 사진의 인화물이 딱 나왔을 때 느끼는 감동은 김용관 작가님이나 저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작가님의 사진 세계 속에서는 작가님의 솔직한 면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이 DDP에서 개인전을 처음 했던 게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굉장히 차분하게 전시를 준비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상업사진 작가다 보니까 돈이라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진 작가가 정말 조심조심 셀렉을 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보면 이거는 뭐 스토리보다는 사진 자체가 그냥 예쁘네라고만 끝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제가 김용관 작가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미술의 건축만을 찍는 작가는 아니고 사기업이라고 하죠. 개인 소유의. 이제 울릉도에도 굉장히 비싼 호텔 같은 거 촬영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사진 작가로서 느끼는 좀 불편함을 약간은 좀 비춰내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대중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기업형들은 사실은 거기에 관계자나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은 굉장히 이쁘지만 나름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그 안에 내용이나 이미지적인 것들을 모두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관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보통 외형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안에 들어가서 실내를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외 작업들이 많고, 풍경 속에 건축물이 조금 작게 자리 잡은 느낌? 그래서 이제 해안 절벽이라든지 울릉도의 그 작품만 봐도 건축가가 그분한테 의뢰했을 때 이 정도로 이미지가 나올지 몰랐다,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찍어내는 이 김용관 작가님의 작품 세계 굉장히 자기는 높게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건축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가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작가의 역할도. 여기서 이제 사진의 세계가 상업사진이니까 당연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개인적이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은 사실은 내 스스로가 좀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느껴진 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미술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멋있어져야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김용관 작가님은 건축 사진이 갖고 있는 대중성을 기반으로 건축물, 미술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그런 사진을 좀 더 내 시각으로 찍어내는 이미지가 좀 자신이 갖고 있는 건축 사진에서는 좀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여주셨는데, 건축 사진에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잡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작가는 서서 촬영을 대부분 한다. 이 서서 촬영을 했을 때 그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가끔 내 시선을 좀 더 내려놓고 보면 이 바닥이라든지 좀 더 다른 시선, 아이 레벨보다 좀 낮은 시선으로 좀 내려다 봤을 때는 거기서 느껴지는 시간과 어떤 공간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 좀 지나간 시간이 예쁜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바람에 쓸려가고 뭔가 돌에 깎여 나가는 그런 풍경적인 부분들, 저도 이제 불국사 가서 느낀 건데 일부러 단청 같은 거 채색을 안 하나 뭔가 요즘 것처럼 좀 반짝반짝하게 그냥 다 쓰러져가는 느낌으로 그냥 냅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불국사 가서 관리를 안 하지 이러는데, 김용관 작가님의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부석사 같은 경우도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지나간 흔적들을 그대로 두는 거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이 부석사 관계자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단청 같은 것도 다시 그려놓거나 나무 같은 것도 그냥 페인트칠 나무색으로 막 칠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무 자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 돌도 그냥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이런 것들을 본인은 나름대로는 촬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파사드가 있고 뭔가 웅장함이 있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 같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촬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재건축 현장 같은 것들, 뭔가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허물어지는 것들, 피까반짝한 유리 건물의 인터내셔널 빌딩 같은 타워팰리스 도곡동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인간미가 좀 느껴지시더라고요. 사진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건축 사진 찍지만 건축물 안에 존재하는 빛,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이잖아요. 만약에 깜깜한 곳에 폐건물을 찍는다면 저는 그런 작품은 없거든요. 그런 건 이제 죽은 공간이잖아요. 누구도 살지 않는. 근데 촬영을 하는 것 자체는 빛이 있고 주변에 도시가 있고 어느 정도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풍경과 집이라는 것들이 좀 맞물렸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일루션, 환상 같은 거를 심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사진 작가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김용관 작가님도 건축물을 찍지만 나름대로 그 공간을 채워주는 바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나의 시선의 프레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거는 인간의 관계성,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진 작가로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순수예술 작가로서 작품 판매나 여러 가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제가 찍고 싶은 걸 찍거든요. 이 겨울 풍경에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썰렁하다 보니까 갤러리스트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또 그런 것들이 좋아서 찍는데, 그 안에도 나만이 느낀 어떤 관계성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느껴지는 나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촬영을 좋아하는데, 김용관 작가님도 이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석사의 어떤 상징물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촬영한다든지 시간이 지나가서 노화되는 흔적들을 찍는다. 판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찍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단점은 좀 작품 수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좀 되게 집중해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점은 좀 약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입장료 한 8,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좀 섹션별로 정리는 좀 안 돼 있던 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풍경으로의 건축이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2만 원
2,000원 좀 넘는 책인데 책값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손에 딱 쥘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었다.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도 뭐 7, 80점 정도의 작품을 수록한 책인데 출판 기념과 맞춰서 아마 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상업 영역에서 성공하신 김용관 사진 작가님의 건축 사진전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건축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밤새 그 공간을 둘러보고 스토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부터 이제 약간 성당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옆에 건축가님이 쓴 글이 있어요. 김용관 건축 사진 작가가 그렇게 셔터를 많이 누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같은 경우에 주변에 막 찍어보고 막 이러는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사진 찍은 걸 딱 보여주면 넘사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못했을 정도로 발견하는 그 건축물과 풍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갖고 찍은 사진을 보면 아, 이 작가님이 보는 시선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오그라들긴 하죠. 물론 뭐 저도 클라이언트가 있다 보니까 제 사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각광받고 이제 평론가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그 부분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먼트적인 부분은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자체가 아무래도 상업 베이스다 보니까 이 상업 베이스에서 그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비평가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런 글보다는 그 작가님이 가고 싶은 길이 제 나름대로는 순수 예술 영역 쪽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도나 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내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부석사에 대한 내용도 지금까지 했던 사진의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따뜻함이 느껴졌던 작가가 아닌가. 이 김용관 건축가님이 찍은 사진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채꽃이라고 해야 되나 꽃밭의 노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건축 사진하고는 좀 굉장히 별개거든요. 그리고 그늘에 대한 어떤 빛과 그림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더 서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딱딱하고 파사드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뭐 색이 굉장히 뚜렷한 느낌보다는 건축 사진의 별개적인 이미지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김태동 사진 작가님 인물 촬영하고 뭐 하지만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시잖아요. 프로젝트 형태로. 그래서 순수 예술 영역 쪽에서도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건축 사진이라든지 풍경 사진에 맞는 작가들이 있어요. 이런 작가님들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김용관 사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상업사진 베이스에서 30년 이상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찍어온 이분이 지금은 이제 순수 예술 영역 쪽에 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들릴 수 있는 영역의 사진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업에서 순수 쪽으로 순수에서 상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작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 속에 보여지는 뭔가 미세한 좋게 얘기하면 흐름인 거고 나쁘게 하면 약간 균열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긴장감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라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진 작가지만 상업 사진적으로 기술적인 테크닉적으로 브랜드가 정확하게 보이는 시선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기획이 뚜렷한 이미지들 반면에 순수 예술 쪽은 내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아니더라도 내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이미지에 얹히는 작업이 가장 핵심인 거죠. 김용관 사진 작가님은 상업사진의 건축사진 쪽으로는 타미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진 작가라 활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사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사진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순수 예술 쪽의 풍경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에는 이번 전시가 굉장히 뜻깊은 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튜브가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